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53페이지부터 있는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다 라고 했어요. 자, 가는 서로 다른 상념색체다. 독립이다. 감사하게. 자, 세상의 대립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얘는 다인자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이건 다인자의 특성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뭔지를 볼게요. 유전자형이 2인 아버지, 라지 A인 아버지와 모두 이형 접합인 어머니. 자, 여기에서 아이가 태어난대. 근데 이 아이의 표현형이 아빠와 같을 확률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아빠가 대문자 수가 4개, 엄마는 대문자 수가 3개. 그러면 이때 둘이 결혼해서 자손이 태어날 때 대문자 수가 4개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었던 2의 n승분의 nck라는 식을 쓰지 못해요. 이 문제에서는 왜 못 쓸까? 네, 아빠는 무조건 라지비를 무조건 주니까 이 n이 6이 아니라 5개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손도 똑같이 유전자가 6개가 오는데 이 중에 하나는 무조건 라지비로 고정이 된 상태다라는 거. 그러면 유전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건 이 5자리. 그러면 n이 6이 아니라 5가 돼요. 그러면 2의 5승이 되는 거고 여기도 앞이 5가 되고 그 다음에 대문자가 4개일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아빠가 대문자를 하나를 줬죠. 그러면 대문자가 4개가 되려면 나머지 자리 중에서 대문자가 3개가 돼야 돼. 그래서 뒤에가 3이 와요. 4라고 쓰면 안 돼요. 이미 대문자 수는 하나가 확보가 된 거니까.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면 분모는 32, 분자는 5 곱하기 2가 되고 이렇게 약분하면 16분의 5가 되더라.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는 거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쭉 넘어가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나머지 4위 문제는 가계도 문제라서 다음에 다시 볼게요. 표는 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여자의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나타냈다. 그림은 사람 가나에 존재하는 한 쌍의 성염색체와 상염색체를 제시했다. 기억은 A에 의해서, 니은은 B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거 당연히 제시가 되어 있고 가와 나를 비교하면 이 A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모양이 똑같으니까 얘가 상염색체가 되고 이 둘은 성염색체가 돼. 얘가 모양이 작으니까. 그리고 모양이 작은 게 있으니까 가가 남자가 되고 나가 여자가 되더라 라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그러면 가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Y가 되는 거고 나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가 되더라 라는 거. 일단 여기까지 보고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는지 계속해서 볼게요. 기억 A는 성염색체가 아니라 상염색체 그리고 가는 남자다 확인했고 그 다음에 디귿 가와 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거 써놓길 잘했네요. 자, 이 아이에게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이 되더라. 이 말은 기억이 발현될 확률 곱하기 니은이 발현될 확률을 곱하면 되겠다. 자, 근데 여기서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기억이 발현이 되려면 라지 A가 필요해요. 그러면 가와 나가 만났을 때 라지 A가 올 확률은 4분의 3이죠. 이제 암산 되시죠? 안 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4칸 중에 3칸, 4분의 3 아니면 6건 A가 될 확률 1 빼기 4분의 1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이 발현이 안 되면 스몰 B래요. 이 말은 니은이 발현이 되면 라지 B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문제가 성염색체인 거죠. 그러면 남자는 라지 BY면 발현이 될 거고 여자는 라지 B 또는 라지 B 스몰 B가 있으면 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니은이 발현될 확률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일단 엄마는 무조건 스몰 B밖에 못 줘요. 그러면 니은이 발현이 된다 안 된다는 결국엔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 라지 B가 있으려면 둘 중에 라지 B를 줄 확률을 곱하면 되겠죠. 그게 2분의 1이더라. 제가 방금 말한 게 이해가 안 가면 그리시면 돼요. 여기는 BY, 여기는 스몰 b, 스몰 b. 여기서 B가 올 확률은 4칸 중에 2칸. 그래서 2분의 1. 자, 그래서 곱하면 8분의 3이 되더라. 그래서 답은 4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은 한 쌍의 대립 유전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 대립 유전자는 세 가지가 있다. 아, 얘는 복대립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A와 B는 C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고 A와 B는 우열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된다라고 쓸 수가 있고, 복대립이면서 이렇게 나타난다. 얘는 ABO식 혈액형이랑 똑같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유전자형이 AB이면 A와 B가 동시에 표현형이 나타나더라. ABO식 혈액형이랑 똑같더라. 이형 접합일 때 표현형이 새로 나타나더라 라는 거, 우리 ABO식 혈액형이랑 똑같은 거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유전자형이 AB인 사람의 표현형은 다른 유전자 표현형과 다르다. 자, 우리 지금까지 봤던 이야기 계속해서 반복이 된 거고, 자, 그러면 보기를 확인하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은 총 4종류다. 쓰면 되죠 뭐. 라지 A, 라지 A, 그 다음에 라지 A, 라지 C, AC, 그 다음에 BB, BC, 그 다음에 CC. 그러면 유전자형은 총 4가지가 아니라 6가지. 그리고 얘는 남자가 대립 유전자 한 쌍을, 다시 말하면 대립 유전자 2개를 모두 갖고 있으니까 얘는 상염색체에 있는 거죠. 틀렸고, 이거 볼게요. AB와 AC 부모 사이, AB에다가 AC를 곱했어. 그럼 이때 I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 이거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표를 그리면 유전자형을 쓰면 여기는 A, AB, AC, BC가 되고, 얘는 표현형이 A, 여기는 AB, 여기는 A, 여기는 B가 되죠. 그러면 총 하나, 둘, 세 가지 표현형. 그래서 디귿이 맞다. 답은 2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의 털색 유전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털색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다행히 독립이고, 그 다음에 이 털색이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다인자다라는 거. 그 다음에 털색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다인자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 자, 그다음 유전자형이 여기 모두 이형 접합, 그 다음에 이 개체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났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털색의 유전은 단일인자가 아니라 다인자. 자, 단일인자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 형질이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니은 볼게요. 자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털색의 종류. 자, 그러면 우리식대로 표기를 해볼게요. 그럼 기억은 3,0, 그 다음에 얘는 0이죠. 그리고 자손은 5,0이 될 거고, 그러면 자손은 6가지가 나오죠. 0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6가지 틀렸고, 6가지. 디귿 볼게요. 자손의 털색이 기억과 같은 확률이니까 대문자가 색일 확률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근데 아빠가 무조건 20D를 주니까 자손은 총 6개의 대립 유전자를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D인 건 확정이죠. 그러면 자손이 앞으로 받을 유전자 개수는 총 5개니까 이거는 2의 5승이고, 그 다음에 5C 3이 되겠죠. 그러면 분자는 10이 되고 분모는 2의 5승이니까 이거는 2의 4승분의 5, 이거는 16분의 5다. 그래서 디귿이 맞다. 답은 2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람 유전 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다. 유전 형질이 2개가 나와 있네요.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의 유전자는 모두 서로 다른 상염체에 존재한다. 다행히 얘는 기억과 니은은 독립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억은 대립 유전자 A와 A스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유전 형질이 다르면 중표현형이 다르다. 이거는 중간 유전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니은은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다인자. 그리고 표현형은 대문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자, A 스타, 그 다음에 BB, DD, E인 부모가 한 명 더 유전자형은 똑같고, 자, 여기서 I가 태어날 때 I의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 그러면 기억에 대해서는 표현형이 이형 접합이 나와야 되고, 니은의 표현형은 대문자가 3개가 나와야 되죠. 한번 구해 봅시다. 자, 먼저 자손의 표현형이 이형 접합일 확률은 2분의 1이죠.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이형 접합일 거, 이렇게 4개 중에 2칸. 그 다음에 모두 이형 접합이고 독립이고 대문자가 3개일 거니까 2의 6승분의 6시 3이 되겠죠. 그러면 분자는 5 곱하기 2의 제곱이 되고 분모는 2의 6승. 그러면 여기가 2의 4승이 됐고, 그러면 이건 16분의 5. 그러면 자손의 표현형이 기억과 같은 확률, 그냥 니은과 같은 확률을 곱하면 되니까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16분의 5에서
32분의 5가 나오더라. 답은 4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동물의 피부색 유전이다 라고 했네요. 자, 피부색을 결정하는데 관여하는 색의 유전자는 이렇게 세 쌍이 있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다인자. 그 다음에 피부색의 표현형은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다인자 확인했고,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이런 수컷과 유전자형이 이런 암컷 사이에서 기역이 태어났대요. 모두 동형 접합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은 이형 접합이겠죠. 그러면 기역의 유전자형은 모두 이형 접합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림은 P의 피부색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의 위치다. 보니까 P와 이 기역의 자손이 유전자형이 똑같다라는 거. 자,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역 피부색 유전은 다인자 맞고, 자, 니은 볼게요. 자, P에서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이 세포가 A, B, D를 가질 확률, 이건 독립이니까 각각 2분의 1의 3승이 되죠. 그래서 8분의 1이다. 그래서 디귿 볼게요. 기역과 P를 교배를 했대요. 그러면 디귿은 이형 접합을 교배를 시킨 거죠. 자, 이때 자손의 표현형이 기역보다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가 많다. 지금 기역은 대문자 수가 3이에요. 그럼 이 말은 대문자 수가 4개, 그 다음에 대문자 수가 5개, 그리고 대문자 수가 6개의 확률을 각각 구한 다음에 얘네들을 더하면 되겠죠. 그림이 독립인 걸 알았으니까 대문자가 4개인 거는 2의 6분의 64가 될 거고, 대문자 수가 5개인 거는 2의 6분의 65가 될 거고, 자, 대문자 수가 6개인 거는 2의 6승분의 6이 되겠죠. 이걸 다 더하면 2의 6승분의 64 더하기 65 더하기 61이고, 이거는 15 더하기 6 더하기 1이니까 2의 6승분의 15 더하기 6 더하기 1이니까 이거는 22의 2의 승이고,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러면 11분의 2의 5승, 2의 5승은 32. 그래서 디귿이 맞다. 답은 3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가족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다. 자, 가는 서로 다른 상엽책제에 존재하니까 얘는 일단 독립, 그리고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되니까 다인자. 그 다음에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대립 유전자의 수가 다르면 가의 표현형이 다르다. 다인자인 거 확인을 했고, 자, 가계도는 구성원 1부터 3이다. 1부터 3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 모두 같대요. 그리고 표현형은 나타내지 않았다. 자, 유전자형이 모두 같으니까 표현형도 모두 동일할 거죠. 그 다음에 3의 동생이 태어나는데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최대 7가지다. 이거는 일단 독립이고 최대 7가지가 나온다. 그러면 가장 많을 때 이형접합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0,0이 돼서 7가지. 그러면 이 말은 부모는 모두 이형접합이고 유전자형으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고, 대문자 수가 몇 개냐면 3개다라는. 자, 그러면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은 모두 이형접합이다 확인했고,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가의 유전은 다인자다 맞고, 디귿 볼게요. 3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동생의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된 대문자 수가 6일 확률, 이거는 2의 6승분의 66이죠. 이거는 2의 6승분의 1이니까 64분의 1이죠. 틀렸다. 그래서 답은 3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딱 보니까 연관이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는 상음책제의 존재는 A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대문자는 소문자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말한 일반 유전. 그 다음에 나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가 2개의 상음책제에 존재한다. 이건 일단 연관이 포함이 되어 있고 표현형을 결정하는 세 쌍이니까 얘는 다인자. 그 다음에 나에서 표현형은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다인자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자, 그림은 남자 P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Q에서 가와 나에 대한 염색체와 유전자 구성은 P와 같다 했으니까 이거는 P이면서 Q인 거죠. 자, 여기서 구성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유전자 위치도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유전자형이 동일하다라고만 했으면 유전자 위치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단일인자 유전이다. 형질이 하나의 대립 유전자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맞고, 니은 보겠습니다. 자, P에서 생식세포가 형성이 될 때 이 생식세포가 A, B, D를 모두 가질 확률, 일단 A, B를 가지려면 이 염색체에서 얘겠죠. 그러면 A, B에서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D를 가지려면 이 염색체에서 이게 선택이 돼야 되죠. 그럼 둘 중에 하나니까 또 2분의 1에서 4분의 1이더라. 디귿 볼게요. P와 Q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이다 라고 했으니까 가에 대해서는 표현형이 대문자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대문자가 3개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얘를 1번 염색체, 얘를 2번 염색체다 라고 할게요. 1번 염색체는 지금 상반과 상반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는 방식대로 그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상반 곱하기 상반이니까 위로 가는 대각선이죠. 1, 2, 1. 그 다음에 2번 염색체는 상인 곱하기 상인이죠. 그러면 우리 식대로 쓰면 이렇게 되고, 상인 곱하기 상인이니까 아래로 가는 대각선이 만들어지겠죠. 얘네들의 표현형 써볼게요. 자,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1이 돼요. 왜 그러냐면 A는 가를 결정하는 거지 나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구분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돼. A가 나를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구분하는 거 신경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D와 E는 모두 다인자를 결정하는데 관여하니까 모두 대문자 수를 합치면 되겠죠. 여기는 4, 여기는 2, 여기는 0. 가는 일반 유전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대문자, 여기가 소문자 표현형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부모와 같을 확률, 가가 대문자 형질을 나타내면서 나에 대해서는 대문자가 3개인 거, 일단 가능성 있는 걸 찾아볼게요. 그러면 일단 얘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여기서 3이 나오려면 이거와 얘가 만나면 되겠죠. 그 나머지 대문자 수가 3이 나올 가능성은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4분의 2, 여기서 4분의 2니까 둘을 곱해서 16분의 4. 얘를 약분하니까 4분의 1이더라. 맞고, 그래서 답은 3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동물의 형질 기억에 대한 자료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자, 기억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2가지래. 그런데 기억의 표현형에는 3가지가 있다. 이 말은 얘는 중간 유전이다 라는 거. 다행히 상염색체에 있네. 그러면 라지 A, 라지 A,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일 때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표현형이 A인 암컷과 B인 수컷의 교배 표현형이 새로운 자손이 태어나. 그러면 얘가 무조건 C가 되고 둘 중에 하나가 A가 되면 B가 되더라 라는 거. 자, 그러면 보기를 볼게요. 기억은 유전의 멘델의 분리의 법칙을 따른더라. 맞고,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두 대립 유전자 중에 하나만 생식세포로 전달이 되더라. 이게 분리의 법칙이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표현형이 A인 암수를 교배를 했대. 그러면 얘를 교배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무조건 한 종류밖에 안 나오겠죠. A인 한 종류밖에 안 나올 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표현형이 C인 암수 E형 접합인 애를 교배를 했대. 그러면 이때 자손의 표현형이 C일 확률, E형 접합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맞다. 왜? 이제 암산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 E형 접합일 때는 4칸 중에 총 2칸이죠. 그래서 2분의 1. 자, 답은 5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유전자형이 모두 E형 접합인 식물 가에 대한 자료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일단 대립 유전자 각 우열관계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은 가해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와 대립 유전자를 제시를 했다. 보니까 D는 독립인데 H와 R에 대해서는 연관이에요. 슬프다. 그리고 가를 자가 교배했다. 유전자형이 똑같은 애를 교배시켰다. 그랬더니 자손 가백 개체에서 표현형이 6가지가 나타났다. 이거를 통해서 A, B가 각각 R과 스몰 R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하나씩 해봐야죠. 그런데 만약에 A가 라지 R이 오면 이거는 상인 연관이 되더라. H와 R만 유전자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 여기가 A 자리, 여기가 B 자리. 근데 만약에 A에 스몰 R이 오면 얘는 상반 연관이 되더라. 이렇게 제시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자가교배 시켰을 때 표현형이 6가지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자, 일단 D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니까 표현형은 2가지가 고정이 됐죠. 그러면 우리는 표현형이 H와 R이 만났을 때 표현형이 3가지가 나오는 경우를 찾아야 돼요. 이때는 언제냐면 상반일 때 3가지가 돼서 총 6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수업 시간 때 배웠던 방식으로 얘네들의 교배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상인일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우열관계가 분명하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 한 종류, 이거 한 종류. 근데 만약에 상반이 되면, 자, 여기가 1, 2, 1이 되고 똑같이 각각 우열관계가 분명하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표현형이 3가지가 나오더라. 그래서 총 6가지. 그러면 이게 아니라 이게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기억 A 자리에 스몰 R이 오는 게 계속해서 볼게요. 자, 니은 볼게요. 자손 1에서 유전자형이 이럴 경우와 이럴 경우에 이를 구해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방금 전에 상반연관 분석한 그림을 가져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D에 대해서는 DD, DD, DD가 1대 2대 1이죠. 왜 이렇게 나왔냐? 이거 먼저 얘부터 볼게요.
자, 얘가 나을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얘는 일단 둘로 쪼개고 여기서는 4분의 3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을 확률은 2분의 1이죠. 여기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쪼개면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여기밖에 없고 그러면 4분의 1. 그러면 6대 1이죠. 틀렸네. 6대 1이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겠습니다. 가를 유전자형이 2인회와 교배를 시켰대. 그러면 가는 얘니까 그대로 써볼게요. 이거랑 얘를 교배를 시켰을 때 자손의 표현형이 이게 나타날 확률. 그러면 일단 얘는 2분의 1이죠. P에서 이거를 줄 확률만 구하면 되죠. 얘는 무조건 20D를 주니까 P에서 20D를 줄 확률 2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얘와 얘를 교배했을 때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얘는 무조건 20A제 20R에 있는 유전자만 주니까 대문자를 받으려면 P에서 줘야겠죠. 그럼 둘 중에 대문자가 있는 건 이 유전자죠. 두 염색체 중에 이것만 줄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1이다. 맞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는 거 확인하고, 자, 여기서는 연관 문제가 나왔을 때 표현형 가지수 구하는 방식 확인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식물종에서 개체 P1부터 P3의 유전 형질에 대한 자료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볼게요. 기억은 대립 유전자 A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니은은 B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우열관계 제시가 되어 있고, 자, 기억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보니까 얘는 D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유전자형이 대문자, 대소, 소소인 개체 표현형 모두 다르다. 이 말은 디귿은 중간 유전이다 라는 거. 우열관계가 불완전한 불완전 우성에 해당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각각 완전 우성이다 라고 제시가 되었으니까 얘네들은 일반 유전이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계속해서 볼게요.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유전자형이 P1은 대소, 토소. 그 다음에 P2는 소소, 대소. 그 다음에 P3는 대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P1과 P3를 교배를 해서 자손을 얻었더니 표현형이 4가지다. 이렇게 했더니 자손의 표현형이 4가지. 그 다음에 P2와 P3를 교배했더니 표현형은 6가지가 나왔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독립인지 연관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각각 독립인지 연관인지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들이 전부 독립이다 라고 간주를 했을 때 나오는 표현형의 가지수를 각각 계산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1번 같은 경우에 P1과 P3를 교배했을 때 나오는 자손의 경우수를 4가지다 라고 했어요. 얘를 1번 상황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P2, P3가 만나는 걸 2번 상황이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1번 상황에서 P1의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여기 대문자, 소문자, 그 다음에 B는 대문자, 소문자, 그 다음 D는 무조건 소문자, 그 다음에 P3의 식세포는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가 오겠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각각 모두 독립이다 라고 하면, 자, 기억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서 자손이 태어나겠죠. 그러면 기억은 지금 우열관계가 전부니까 표현형이 대문자 아니면 소문자, 우성 아니면 열성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니까 니은도 똑같죠. 여기도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은 2가지죠. 왜 2가지가 되냐면 디귿은 이렇게인데 대소와 소소가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중간 유전이라서. 그러면 여기가 곱하기 2가 되죠. 그러면 8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4가지가 나왔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실제가 독립이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보다 적은 거죠. 이 말은 뭔가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그러면 연관이 어디에서 되는지를 찾아봐야겠죠. 뭐 가능성 있는 건 A와 B가 연관이 되거나 아니면 A와 D가 연관이 되거나 B와 D가 연관이 되거나 이 셋 중에 하나겠죠. 하나씩 다 해봐야 되는데 일단 보기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보기를 보니까 P1에서 A와 B가 연관이 되어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맞으면 이게 연관인 거죠. 이게 아니면 나머지 둘을 찾아보면 되니까 일단 이게 연관이라고 가정하고 이때 실제로 4가지가 나온지를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그러면 P1이 A, B가 연관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2개를 그리고 라지면 여기도 라지, 여기는 소문자, 소문자인 상인 연관인 거죠. 여기는 D가 아무렇게나 와도 상관이 없고, P3는 어떻게 돼야 될까? 똑같이 P3도 A, B가 상인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반 연관이 될 수도
맞죠? 여기서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둘이 만났을 때 디귿이 독립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2가 나오고, 그러면 여기서 총 2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디귿의 가지수 2에서 4가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상인이면 되겠죠. P3도 상인, P1도 상인이면 되겠죠. 이거 한번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서 AB, 여기도 AB, 이렇게 AB, 이렇게 AB가 나오더라. 표현형이.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더라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표를 우리가 보는 식으로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상인이면 이렇게 되고, 우열관계 표현한 거. 그러면 여기가 우성, 열성 두 가지. 자, 그러면 만약에 P3가 상반이면 어떻게 될까? 상반이면 이렇게 되니까 표현형이 모두 세 가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모두 상반이다 라고 해볼게요. 상반이면 1, 2, 1. 여기도 표현형이 세 가지가 나오더라. P1이 상반인 건 맞더라.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기억이 맞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거를 통해서 P3가 상인 연관인 것도 찾았어요. 그러면 P1은 상인 연관이니까 라지 소소. 그 다음에 얘는 독립. 그 다음에 P2는, 자, 여기서 P2는 AB가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상관없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P3는 우리가 기억을 확인하면서 상인 연관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P1과 P2를 교배했을 때 이 자손에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 그러면 일단 얘와 얘는 무조건 세 가지죠. 그 다음에 얘와 얘를 교배한 결과를 보면 되는데, P2는 무조건 A, B죠. 그리고 P1은 대문자 아니면 소문자를 주겠죠. 그러면 만들어지는 자손의 표현형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P1, 여기가 P2, A, B가 되니까 얘는 대문자, 여기도 대문자, 여기는 소문자, 여기는 대문자, 여기가 소문자네요. 그러면 뒤에서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그리고 얘네 둘도 두 가지. 그래서 2 곱하기 2 하니까 4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디귿 볼게요. 자, P3를 자가 교배했대. 그러면 얘를 곱하기 똑같은 걸 한 번 더 한 거죠. 이때 자손의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부모와 같다라고 하는 거는 A고 B, 그 다음에 D가 나올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얘부터 구하면 상인 연관이니까 1, 2, 1이 될 거고, 여기서 우열관계가 분명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칸이 대문자가 되겠죠. 이게 나올 확률은 4분의 3인 거고, 그 다음에 중간유전에서 중간형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와 여기더라.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을 하니까 8분의 3이더라. 그래서 디귿도 맞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식물 중에서 유전자형이 모두 이형접합인 개체에 대한 자료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유전자 우열관계 제시가 되어 있고 서로 다른 형질 결정한다. 그 다음에 두 쌍의 대립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에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기서 연관이 된 걸 찾아야겠죠. 아, 힘들겠다.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보니까 P를 자가교배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자가교배다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형이 동일한 애를 한 번을 교배를 시켰다라는 소리랑 똑같고, 그랬더니 기억, 이 자손에는 이 개체는 존재하고 이 개체는 없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만약에 얘가 일단 연관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 염색체에 각각 유전자가 두 개 하나씩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독립이고 얘는 상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반 연관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어차피 얘네가 지금 문제에서 자가 교배를 했다라고 했으니까 상인 곱하기 상인, 그 다음에 상반 곱하기 상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A와 B가 상인 연관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써질 거고, 여기는 독립이 될 거고, 상반 연관은 이렇게 되겠죠. 각각의 교배 결과를 우리가 보는 표로 그리면 먼저 상인이면 1, 2, 1이 될 거고, 상반 곱하기 상반이면 1, 2, 1이 될 거예요. 여기서 특징은 둘 다 이형접합은 있고 여기는 소소가 있고 여기는 소소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 그 다음에 여기는 대대가 없다, 여기는 대대가 있다라는 점에서 상인과 상반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대소, 대대, 대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대, 소소, 소소는 없어야 돼요. 일단 이렇게 A와 B가 연관이면 태어나는 자손에서 여기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애가 안 만들어지니까 A, B는 연관이 아닌 거죠. 얘도 안 되는 거죠. 똑같이. 그러면 B는 따로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말은 A와 B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이 AD 연관이 상인 연관인지 상반 연관인지를 찾아야겠죠. 자, 여기서 세로축을 다 뒤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고, 자, 이 상황에서
대문자 A, 소문자 A가 있는 게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상반 연관이 아니란 뜻이죠. 그러면 이 말은 상인 연관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P는 이 B 자리에 D가 와야 되고 D 자리에 B가 오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P다라고 하는 개체의 유전자형은 A와 D가 상인연, 그리고 B는 독립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볼게요. 보니까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지금 상인연관끼리 교배를 했으니까 1, 2, 1이 되겠죠. 그리고 우열관계가 분명하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칸을 그어주면 되고, 그러면 여기는 우, 여기는 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형질, 그 다음에 여기도 우열 관계가 분명하니까 두 가지 형질. 그러면 자손은 네 가지 형질을 가지게 되겠죠.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억. 자손의 표현형은 네 가지다. 맞고, 그냥 니은 볼게요. 자손의 유전자형이 모두 소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B는 어차피 독립이니까 마음대로 할 거고, 우리가 소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있으니까 얘도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자, P를 유전자형인 이 개체와 교배를 했대요. 그러면 자, 이 상황인 거죠. 자, 여기서 자손을 얻었대요. 이때 자손의 표현이 이렇게 나올 확률이니까 이거는 우리 표현대로 하면 모두 우성이 나올 확률이죠. 자, 그러면 다른 염색체에 있으면 따로따로 봐서 곱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연관된 애랑 교배를 시키고 얘와 교배를 시킨 결과를 각각 곱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1번, 얘를 2번이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1번에서 대문자가 나올 확률은 여기죠. 얘는 4분의 3인 거고, 얘는 이 P에서 B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는 2분의 1이 되더라. 그래서 8분의 3이 되더라. 8분의 1이 아닌 거 틀렸다. 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다 라는 거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보기 지문 바뀐 거 확인해 주시고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다음은 어떤 식물종에서 유전자형이 모두 이형접합인 개체 가의 유전형질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자료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기억 볼게요. 기억은 대립 유전자, 그 다음에 니은은 디귿은 D에 의해 결정이 된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니까 기억과 디귿 중 두 가지 형질은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대요. 그러면 두 가지 형질은 표현형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대문자가 소문자의 완전 우성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 유전이다 라는 거. 그럼 표현형이 두 가지가 나오겠다. 가를 다가 교배했더니 표현형이 9가지가 나왔대. 그리고 조건이 니은의 표현형 가지수와 디귿의 표현형 가지수가 같았다. 그리고 이 자손에는 이러한 개체가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왠지 연관이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만약에 얘네들이 전부 독립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기억과 니은과 디귿에서 몇 가지 형질이 나온지를 파악하면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는 불완전 우성이니까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어떤 게 분간 유전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표현형이 세 가지,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만약에 독립이다 라고 하면 총 18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9가지가 나왔다라고 했어요. 실제가 예상보다 적으니까 얘는 연관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얘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 우리가 아까 줄쳤던 힌트가 있죠. 니은의 표현형을 가지수는 디귿의 표현형과 가지수가 같대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형질이 나타낼 수 있는 가지수는 각각 2 아니면 3이죠. 근데 여기서 니은과 디귿의 표현형 가지수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니은과 디귿이 3이고 그러면 기억이 2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보기를 보니까 기억에 대해서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완전 우성이다. 그럼 이거는 표현형이 두 가지가 나오냐라고 물어봤는데 기억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정해진 거죠. 일단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 그 다음 연관된 걸 찾으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일단 연관이 된 게 기억과 니은 또는 디귿인지 아니면 니은과 디귿끼리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 연관이 상인이냐 아니면 상반이냐 이거를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러면 가장 경우의 수가 큰 것부터 볼게요. 만약에 니은과 디귿이 연관이 되었다라고 할게요. 이 말은 B와 E가 연관이 되었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자가교배다라고 했으니까 상인 또는 상반이 될 텐데, 우리가 보는 표로 그리면 이렇게 돼서 만약에 얘네가 상인이면 1, 2, 1이 되고 얘네가 만약에 상반이면 1, 2, 1이 되겠죠. 그리고 얘네가 모두 중간 유전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인 연관 같은 경우에는 표현형이 세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상반도 무조건 세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니은과 디귿이 세 가지, 그러면 기억에서 세 가지가 나와야 9가지가 나올 텐데 기억은 두 가지죠. 그러면 최대 6가지니까 이건 아닌 거죠.
따라서 B와 D는 어떠한 형태로든 상인으로 연관이 되었던 상반으로 연관이 되었던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둘은 연관이 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니은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역과 니은 디귿 중에 하나가 연관이 된 거죠. 근데 그 연관이 어떻게 됐는지는 자손의 유전자형이 이 개체가 있다라는 걸로 파악을 하면 되겠죠. 기역과 니은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상인인지 상반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틀렸다, 제가 틀렸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유전자형이 이런 애가 안 보이는 경우에요. 그러면 기역과 디귿이 연관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방금 전에 니은과 디귿은 절대 연관이 될 수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해서 아니면 바꿔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볼게요. 일단 써주고, 자 얘네가 만약에 상인 연관이다 라고 하면 1, 2, 1이 될 거고, 상반이다 라고 하면 여기가 1, 2,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는 중간 유전 표현형이 3가지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역은 일반 유전이니까 2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상인 연관이다 라고 하면 1가지, 2가지, 3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상반 연관이다 라고 하면 얘도 3가지가 나와서 둘 다 3 곱하기 3이니까 9가지가 되죠. 나머지 디귿은 지금 독립이다 라는 뜻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개체가 나올 수 있는지를 보니까 대문자 대문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문자 대문자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상인 연관이 되는 거네요. 상반 연관은 대세가 없으니까 그러면 얘가 상인 연관이다 라는 거 우리가 찾았고, 그 다음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게 A와 B가 연관인 것도 찾았죠. 그러면 디귿을 한번 볼게요. 자, 자손에서 유전자형이 부모와 같을 경우, 자 여기서 유전자형이 부모와 같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면 얘죠. 이 상인 연관 중에서 얘가 나올 확률은 4분의 2인 거고, 그 다음에 DD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얘는 지금 독립이니까 계산을 하면 얘는 4분의 1이더라. 여기가 틀렸다. 비율이 8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넘어갈게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전 형질 가와 다에 대한 자료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가는 대립 유전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완전 우성이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 유전.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유전자가 3가지다. 이거는 복대립. 그러면 얘네들의 우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겠죠. 자, 나의 표현형은 4가지다. 표현형이 유전자형보다 많더라. 이거는 중간 유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 유전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봐야겠죠. 유전자형이 BB인 사람은 무조건 B형, 그 다음에 B인 사람은 가능성은 3가지죠. B가 나오거나 B2가 나오거나 E가 나오거나. 자, 여기서 B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B가 E에 대해서 우성이고, 2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2가 B에 대해서 우성이고, B는 B와 E가 우열관계가 똑같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 사람과 표현형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B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B가 E에 대해서 우성인 거고, 같은 방식으로 유전자형이 DD인 사람과 D를 비교했을 때 D가 E에 대해서 우성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여기에 중간 유전이 하나가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면 B와 D가 우열관계가 같고 E에 대해서는 우성인 거죠. 우리 ABO식 혈액형이랑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유전자형이 이런 부모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이 자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4가지래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이 가와 나가 연관인지 독립인지 알 수 있겠죠. 자, 만약에 가와 나가 독립이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가는 표현형이 2가지가 나오죠. 우성 아니면 열성. 그 다음에 나를 보면 BD, B가 되니까 여기가 BB, 여기가 BD, 여기도 BD, 여기도 D. 그러면 표현형이 이렇게 3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독립이다 라고 하면 2 곱하기 3이니까 6가지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지금 4가지가 나왔죠. 실제가 예상보다 가지수가 적으니까 이 말은 독립이 아니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럼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억.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는 연관이 되어 있고, 나는 다인자가 아니라 복대립. 그 다음에 자손에서 이런 유전자형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부모의 유전자형을 찾아봐야겠죠. 그러면 가와 나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D가 오거나 여기가 B가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부모가 될 가능성은 이렇게 똑같은 유전자들이 만날 확률, 아니면 유전자 위치가 서로 다를 확률, 이렇게 될 텐데, 1번과 2번은 어차피 얘네들은 우열관계가 똑같은 애들이니까 1번과 2번은 결과가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1번에서 자손의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가 AD, 여기가 AB, 여기가 AD, 여기가 AB. 그러면 여기는 우성 그리고 D, 여기는 우성 DD, 여기는 우성 DD, 여기는 열성 D,
그러면 자손의 표현형이 총 3가지가 나오죠. 이거는 조건을 만족을 못하죠. 왜 그러냐면 최대 4가지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모순인 거고, 그럼 2번도 똑같을 거니까 결국엔 기억에 부모의 유전자형은 3번이 되는 거죠. 서로 위치가 다르게 나와 있는 거. 그러면 이때 자손의 표현형을 볼게요. 여기는 우성 BD, 여기도 우성 BB, 여기는 우성 D, 여기는 열성 BD. 그러면 표현형이 하나, 둘, 셋, 4가지니까 만족을 하더라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자손의 유전자형이 대소대대일 확률이니까 여기겠죠. 그러면 4분의 1이다 확인했고, 그래서 답은 기억과 D가 3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꽃은 세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다인자고, 대문자 개수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된다. 다인자의 특성이다 확인했고, 꽃색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 독립이다. 감사하게 독립. 그 다음에 여기서 대문자 개수에 따라서 표현형이 이렇게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유전자형이 모두 이형접합인 개체와 다의 한 개체로 교배를 했대요. 모두 이형접합인 애와, 그러면 얘는 3,0, 그 다음에 다의 개체니까 대문자 수가 0, 1,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2는 또 다시 2,0이 될 수도 있고 1,1이 될 수도 있죠. 여기서 2,0이다 라고 하는 거는 2개가 이형접합, 하나가 동형접합. 이거는 쌍이 대문자로 동형, 나머지는 소문자로 동형이다 라는 거. 이랬더니 자손에서 나와 다에 해당하는 개체수 B가 1대1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개체수 B는 뭐랑 똑같을 거냐면 확률이랑 똑같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확률이다 라고 하는 거는 400분의 그 특정한 개체가 나올 경우에 쓰죠. 그럼 이거는 결국엔 확률이랑 똑같을 거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조건은 나가 나올 확률이랑 다가 나올 확률이랑 똑같은 상황이다 라는 거고, 이때가 언젠지 이 4가지 경우 중에서 찾아야겠죠. 그러면 얘를 1번 상황, 얘를 2번 상황, 얘를 3번, 4번이다 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나가 나올 확률과 다가 같을 확률인데, 지금 나는 대문자 수가 3개일 때랑 대문자 수가 4개일 때를 더한 거고, 그 다음에 다가 나올 확률은 대문자 수가 0개일 때, 1개일 때, 그냥 2개일 때의 확률이죠. 이때가 같을 때가 언젠지를 1번부터 4번 경우 중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게 이번 문제예요.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3,0이랑 2,0을 교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손이 나올 표현형의 가지수는 0에서 5가 나오는 거죠. 총 6가지. 네, 나는 이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3,0이랑 1,1을 교배를 시키는 거니까 자손이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는 4,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대문자 수가 1부터 대문자 수가 4인 애가 나오는 거고, 그럼 이때 P4가 될 확률은 P3에다가 P4를 더하는 거고, 그 다음에 P4일 확률은 P1과 P2를 더하는 거죠. 자, 그러면 느낌상 2개와 3개를 더했을 때 같을 때보다 2개씩을 더했을 때 같을 확률이 더 크겠죠. 그러면 얘를 먼저 보고 얘가 아니면 얘가 된다 라고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 3번 경우를 보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 찾으시면 되는데, 방금 말했듯이 2번 경우부터 볼게요. 자, 2번 경우다라고 하는 거는 얘와 얘를 교배를 시키는 거.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는 유전자형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인자이기 때문에 대문자 배열 위치만 중요한데,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세 쌍이 모두 다 동형접합이니까 형식세포는 무조건 한 종류가 만들어지겠죠. 대문자, 소문자, 한문자인 애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6가지 자리 중에 세 쌍이니까 자손은 총 6가지의 유전자를 받겠죠. 여기서 세 자리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나머지 3개가 이 3,0에서 오는 생식세포에 의해서 대문자 수가 결정이 되겠죠. 자, 여기서 먼저 P나에서 P3가 올 확률을 볼게요. 이거는 나머지 3칸 중이니까 2의 3승, 그 다음에 3고, 여기서는 대문자 2개만 더 오면 되는 거죠. 여기 대문자 하나가 박혀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P4는 여기다가 모두 대문자가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P4는 2의 3승분의 P1, 그 다음에 P2인데 1이 올 확률은 3시 0이죠. 여기 하나가 이미 있으니까. 그 다음에 P2가 될 확률은 3시 1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합의 특성상 얘와 얘가 대칭이고 얘와 얘가 대칭인 거죠. 그러면 2개가 같아지는 거고, 그러면 조건을 만족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찾았던 애는 얘였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기억은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가 2개다. 대문자가 2개냐?
확인했고 그냥 니은 볼게요. 자, 기억을 자가 교배했대요. 그러면 모두 다 동형 접합이니까 생식세포는 한 가지. 그러면 자손도 한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 이 자손에서 대문자가 4개를 가질 확률이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2의 3승분의 3C1 그러면 이거는 8분의 1이더라. 8분의 1은 12.5가 맞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5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람의 형질 기억에 대한 자료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기억은 서로 다른 4개의 상염체체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다인자다라는 거, 대문자 수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가부터 많은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유전자 수와 그 다음에 동형접합의 쌍을 계산을 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여러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데 가부터 라 중 2명은 마의 부모다. 그 다음에 가부터 마는 각각 대문자 B와 소문자 중 한 종류만 갖는다. 그 다음에 가나는 소문자를 갖지 않고 라는 이 소문자를 갖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조건을 통해서 가부터 마의 유전자형을 찾아야겠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두 번째 문장, 가부터 마는 각각 대문자만 갖거나 소문자만 갖는다는 소리예요. 모두 대문자 아니면 모두 소문자, 이게 아니에요.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확대를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에 각각의 대립 유전자 쌍을 이제 써보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제시된 조건부터 한번 써볼게요. 마지막 조건을 보니까 가와 나는 소문자 이가 없대. 그러면 가와 나는 모두 대문자 이만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라는 소문자 이가 있대. 그럼 여기가 소문자거나 대문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를 보니까 대문자 수로 표시되는 유전자 수가 2개래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 2개를 채웠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소문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대문자 수가 2개고 동형접합이 2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일단 위에서 우리가 한 쌍을 썼죠. 그럼 남은 게 이 3개 중에 한 쌍이 동형. 그 다음에 대문자로 표현이 되는 게 4개인데 이 중에 이 2개를 썼으니까 대문자가 2개. 그러면 이 말은 나는 지금 이 3칸 중에서 한 칸은 동형이 있고 나머지 2칸은 대문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한 칸은 소문자로 동형, 그 다음에 나머지 2칸은 이형인데, 여기서 두 번째 조건 B와 B 중 하나만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 B에 대문자가 올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대문자가 오면 총 대문자가 4개가 되고, 그러면 여기도 소문자가 와야 돼요. 그러면 동형을 이루고 있는 게 총 4쌍이 된다. 그래서 모순이 생긴다 라는 거.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나가 B가 오면 여기도 2가 되죠. 그러면 대문자 수가 4개를 채웠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소문자만 와야 된다. 그러면 동형 대립 유전자 쌍이 총 4쌍이니까 여기서 모순이 생긴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가 소문자가 와야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2개가 각각 이형 접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말을 빼먹어서 추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라죠. 근데 라를 보니까 대문자 수가 7이래. 총 유전자 수는 8개. 거기서 소문자 하나를 썼으니까 나머지 7개가 전부 대문자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를 써주고, 그 다음에 다를 볼게요. 다에서 이 자리는 대문자가 오거나 소문자가 와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대문자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일단 얘는 만족을 했고, 그러면 대문자 2개를 썼으니까 대문자 하나가 더 와야 되죠. 그러면 A가 만약 대문자라고 하면 이 2개는 소문자가 다 와야 돼요. 그러면 동형 접합이 총 3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순, 그래서 다는 대문자가 못 오고 소문자가 오더라. 그러면 여기가 BB가 되는 거고, 동형을 한 쌍을 썼으니까 나머지는 다 이형이 와야 되죠. 이형이니까 이렇게 대문자 하나, 그 다음에 소문자 하나 써주면 그건을 만족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아직 못 찾은 말을 볼게요. 말을 보니까 대립 유전자는 5개, 그게 동형은 3쌍. 자, 똑같이 여기도 BB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소문자가 올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BB는 올 수가 없다는 거 혹시 보이나요? 왜? 자, BB가 온다라는 거는 지금 가부터 라가 부모잖아요. 여기서 대문자로 줘야 되는데 여기서 대문자를 줄 수 있는 건 라밖에 없죠. 그래서 B가 안 된다라는 거고, 왜냐면 라가 부모가 된다라고 해도 라는 B를 하나밖에 못 주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가부터 다에서 와야 되는데 가부터 다는 다 소문자만 갖고 있으니까 대문자를 줄 수가 없어서 대문자는 안 되더라. 그러면 이 자리는 소문자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쌍을 쓴 거니까 나머지 2쌍의 동형 접합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쌍의 동형 접합이 오면서 대문자 수가 5개가 돼야 돼요. 이 말은 대문자가 2개이면서 대소가 하나가 와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일단 라는 마의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가도 부모가 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가는 소문자 2개를 줘야 돼요. 그런데 많은 소문자 2개를 가질 수가 없어. 소문자는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가도 부모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이 마의 부모는 나 다가 되더라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 칸은 중요한 건 아니겠죠. 뭐가 오든 어차피 유전자형은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다인자니까. 그게 맞는지 일단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억, 마의 부모는 나와 다다 확인했고,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가에서 생성될 수 있는 생식세포는 모두 다 동형접합이니까 최대 한 가지. 그 다음에 마의 동생이 태어날 때, 나와 다가 결혼했을 때, 자손이 태어났을 때 표현형이 나와 같을 확률이니까 대문자가 4개일 확률이죠. 한번 어떻게 될지 볼게요. 일단 여기서 동형이건 얘와 얘죠. 그러면 이 마의 동생 나다가 결혼했을 때 태어난 자손은 총 4쌍이니까 8 유전자를 받는데, 이 중에 여기는 B, B 그리고 나에서 2를 무조건 주는 건 확정이 된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이 5개 자리에서 유전자가 올 수가 있고, 이 전체에서 대문자 4개가 올 확률이죠. 그러면 2의 5승분의 5씨 3이 되겠죠. 대문자 하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이렇게 돼서 10이 되고 2의 5승, 그러면 한 번 더 약분이 되니까 5분의 2의 4승이 되더라.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 답은 1번이다 확인할 수가 있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털색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고 했으니까 다인자고, 이 털색은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는 거, 그리고 유전자형이 2인 암컷과 얘인 수컷을 교배를 했대요. 얘와 얘를 교배를 했대요. 얘는 2,0이고 얘는 1,0이죠.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억, 털색의 유전은 대립이 아니라 다인자. 틀렸고, 니은 볼게요. 자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털색의 종류, 이거는 얘를 더하면 되니까 3,0이고, 그러면 표현형은 0, 1, 2, 3 총 4가지. 그래서 확인을 했고, 그냥 디귿 볼게요. 자손의 털색이 부모와 모두 다를 확률. 지금 부모는, 엄마는 대문자가 2일 때, 그 다음에 아빠는 대문자가 1일 때죠. 근데 총 4가지고 이 중에서 엄마는 2, 아빠는 1이니까 대문자 수가 0일 때와 3일 때의 합을 더하면 되겠죠. 이 말은 대문자 수가 0일 때의 확률, 그 다음에 대문자 수가 3개일 때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서는 자손은 총 4가지의 유전자를 받는데, 그 중에서 아빠가 동형접합 하나가 있으니까 스몰 b는 확정이 된 거죠. 그러면 결국엔 이 3개의 유전자 자리에서 대문자가 오는 걸 찾아야겠죠. 대문자 수가 0일 때 2의 3승분의 3씨 0이 되겠죠. 그리고 대문자 수가 3개일 때는 2의 3승분의 3씨 3이 되겠죠. 이걸 더하면 2의 3승분의 3씨 0 플러스 3씨 3이니까 얘가 1이고 얘도 1이, 그러면 2분의 8이 되죠. 그러면 이건 4분의 1이다 라는 거, 그래서 틀렸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아니면 여사건 사용해서 하시면 돼요. 여사건이는 1에서 나머지를 빼는 거죠. 그래서 1에서 아빠의 확률 대문자 수가 1일 때, 그 다음에 엄마와 같을 확률 대문자 수가 2일 때를 구한 다음에 얘를 더하고 1에서 빼면 돼요. 아무튼 틀렸다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답은 2번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의 피부색 유전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도 다인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부색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다인자 맞다 확인했고, 그 다음에 개체 1의 유전자형을 제시를 해줬네요. 1은 소소대대. 그러면 우리식으로 쓰면 1,1이고, 자, 그 다음에 개체 1과 2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나는데, 이 자손의 유전자형이 이렇게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래요. 2와 교배를 했어. 그랬더니 태어나는 자손이 모두 2형 접합일 확률이 8분의 1이래요.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얘가 독립인지 연관인지, 그 다음에 이 유전자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1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이 한 종류밖에 없죠. 얘는 모두 동형접합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소문자, 대문자는 1에서 유래를 한 거죠. 그러면 나머지 A, B, D는 2에서 유래를 한 건데 8분의 1이래.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의 3승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A가 올 수도 있지만 소문자 A가 올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얘는 모두 2형 접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우리식으로 쓰면 3,0이 되고.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1과 2는 피부색이 다르겠죠. 대문자 수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2번 2에서 A, B, D가 있는 게 모두 형성이 된다. 독립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기억의 피부색이 자손의 피부색이 1과 같을 확률. 그러면 이 둘이 결혼했을 때 대문자 수가 2일 확률을 찾는 거죠. 그러면 자손은 총 6가지의 유전자를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3가지는 정해져 있는 거죠. 대문자 수가 이 3가지 중에 총 2가지가 나와야 되니까 대문자가 이 중에 하나가 오면 되겠죠. 그러면 2의 n승이니까 3, 그 다음에 3개 중에 대문자가 하나만 오면 되는. 왜 하나만 오냐? 요 대문자 D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8분의 3이더라. 그래서 디귿이 맞다. 답은 5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뭔가 길어 보이죠? 볼게요. 다음은 유전자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쌍이네. 사람 A와 B의 유전 형질에 대한 자료다. 볼게요. 기억은 4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4가지가 기억이고 나머지가 니은이다 라는 거고, 그럼 둘 다 왠지 다인자 같죠? 볼게요. 이 중에 3쌍의 대립 유전자는 1번 염색체에 있고 나머지 한 쌍은 7번이다. 연관이다. 그림을 그리면 지금 3쌍이 같은 염색체에 있고 한 쌍만 다른 염색체에 있는 상. 자, 그 다음에 니은은 F에 의해서 디귿은 G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모두 20번에 있대. 얘가 1번, 얘가 7번. 그리고 지금 그리는 게 이게 20번.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1번과 20번 염색체에 있는 게 상반인지 아니면 상인인지를 찾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기억은 지금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다인자. 니은과 디귿은 각각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대. 유전자형에 따른 표현형이 모두 다르대. 이거는 중간 유전. 힘들어 보이죠. 그 다음에 A, B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28가지.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질 것 같은데 기억 형질, 니은 형질, 디귿 형질. 얘네들은 중간 유전이고 기억은 다인자. 자, 그러면 두 번째 과정으로 기억에서 어떻게 하면 7가지 표현형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억은 두 염색체에 4쌍의 대립 유전자가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이형접합이니까 됐고 그다음 여기서 3쌍의 대립 유전자가 어떻게 배열이 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가능성은 모두 대문자인 경우, 아니면 두 번째 경우는 2개가 대문자고 하나가 반대쪽이 하나가 대문자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만 대문자고 나머지 반대쪽에 2개의 대문자가 오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기억이다 라고 하는 거는 다인자 유전이잖아요. 이거는 유전자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문자 수가 중요해서 여기는 대문자가 2개, 여기는 하나, 여기는 대문자가 하나, 여기는 2개면 결국엔 얘와 얘가 같은 거죠. 그럼 이거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고, 그러면 부모의 가능한 유전자형은 부모가 둘 다 한쪽이 모두 대문자, 한쪽이 모두 소문자이거나 아니면 대문자가 2개, 대문자가 하나, 아니면 세 번째 경우는 상인상반처럼 3 곱하기 0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여기 2 곱하기 1을 가진 부모가 되겠죠. 이 3가지 경우를 다 봐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경우부터 볼게요. 부모가 모두 3,0 한쪽에 대문자가 모여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거는 이형접합이니까 이형접합은 무조건 두 생식세포가 만났을 때 나오는 건 무조건 210밖에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문자 2, 소문자 2가 있다라 그럴게요. 각각 부모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7번 염색체에 대해서는 대문자 2만 갖거나 소문자 2만 가질 거고, 이렇게 태어난 자손은 대문자가 2개인 거, 하나인 거, 0개인 경우가 이렇게 태어날 거다 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3, 0일 때는 이렇게가 되면 6, 3, 0이고 여기다가 7번 염색체에 있는 210을 다 더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210을 어차피 더할 거 세로축에 쓸게요. 그러면 여기가 더하면 8, 여기는 더하면 5, 여기는 더하면 2, 여기는 7, 여기는 4, 여기는 1, 6, 3, 0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는 총 9가지가 되죠. 우리가 찾아야 될 건 7가지니까 얘는 안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경우 모두 2, 1인 경우, 그러면 이때는 4, 3, 2가 되고 여기도 2, 1, 0.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얘를 세로축으로 보내서 계산을 다 더해보면 여기가 6, 5, 4, 여기가 5, 4, 3, 여기가 4, 3, 2. 그러면 똑같은 거 한번 지워보면 이렇게 지워지고, 그러면 여기가 총 5가지가 되죠. 그럼 얘도 안 되고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얘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씩 다 더해보면 여기가 5, 여기 이렇게 하면 3, 이렇게 하면 2, 여기가 1, 그리고 2, 1,
0 계산해보면 7, 5, 4, 3, 6, 4, 3, 2 여기는 5, 3, 2, 1. 자, 똑같은 거 다 지워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 반은 살아야 되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7가지가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모의 유전자형은, 기억에 대한 부모 유전자형은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 정리하면, 일단 기억에 대해서는 한쪽이 대문자 전부 받고, 그 다음에 하나는 대문자가 2개만 있는 거.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에 대해서는 하나가 상반이면 하나가 상인이 되더라 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 누가 어떤 염색체를 갖게 될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한번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럼 문제를 보니까 가선에서 기억과 디귿 중 2가지 형질에 대해서 부모 중 한 명과 똑같을 확률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첫 번째는 각각의 확률. 어떤 확률이냐면 부모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 각각 구한 다음에 2가지가 같을 확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이 같을 확률, 기억과 디귿이 같을 확률 더하고 니은과 디귿이 같을 확률을 더하면 되겠죠. 만약에 여사건을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1에서 기억, 니은, 디귿이 같을 확률을 각각 구한 걸 더한 다음에, 여기서 또 뭘 더하냐면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같을 확률을 곱한 다음에 빼셔도 돼요. 근데 전 이건 안 할게요. 그러면 일단 기억과 니은과 디귿이 각각 같을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기억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대문자가 4쌍이 되는 유전자에서 4개가 날 확률이죠. 우리 아까 그렸던 거를 한번 다시 그려야겠네요. 1번 염색체에서는 지금 부모가 3개짜리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대문자가 모두 없거나, 아니면 한 명은 대문자를 2개만 갖고 있거나 하나를 갖고 있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 여기가 5가지, 여기는 2가지, 여기는 4가지, 여기는 1가지가 되는 거고, 또 뭐를 고려해야 되냐면 7번 염색체 따로 있는 거. 그럼 여기는 2, 1, 0이고, 자, 여기 1번 염색체에서는 각각 확률이 1분의 4씩이고, 여기서는 얘는 둘이 4분의 1, 얘는 1분의 2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숫자를 조합을 했을 때 몇이 나와야 되는 거냐면 4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이렇게와 이렇게가 만나야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나야겠다. 그러면 얘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2개가 있는 거. 그래서 이거 8분의 1이 되더 라고 잡으시면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니은과 디귿 염색체 20번 염색체에 있는 일들을 보겠습니다. 자, 20번 염색체는 부모가 상인과 상반. 그러면 우리가 쓰는 표현대로 표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그러면 대각선이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서 니은이 같을 확률, 니은만 고려했을 때 이용접합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면 니은만 고려했을 때는 같을 확률이 2분의 1인 거고,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디귿만 보면 4개 중에 2개죠. 그러면 얘도 2분의 1이고,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같을 확률은 1분의 8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고, 기억과 디귿이 같을 확률은 똑같이 1분의 8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니은과 디귿이 같다, 여기인데 여기가 0이죠. 그러면 얘는 0이 되는 거. 더하면 이거는 1분의 8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얘는 1이 되고, 그래서 8분의 1이 되더라.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는 거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많이 힘들었죠? 익숙해지길 바랄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털세기를 보겠습니다. 가와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념책체에 있다. 서로 다른 상념책체에 있다. 친절하게 독립이다.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자, 가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되고, 대립 유전자에는 3가지가 있다. 가는 복 대립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나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3개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대. 그리고 이렇게 대립 유전자의 3쌍이다. 나는 다인자다. 근데 다행히 얘는 독립이다 라는 거. 계속해서 볼게요. 다음 문장은 이제 다인자의 특성 나왔고,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기억이 A, B 대문자가 3개, 뒤에는 0이네. 그러니까 아버지, 그 다음에 니은이 B, D 대문자가 앞에가 3개, 그리고 뒤에가 0. 어머니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난대요. 근데 이때 자손이 이 아버지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 64분의 5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가가 지금 복대립인데 유전자의 개수와 표현형의 개수가 같죠. 이 말은 우열관계가 분명한 것. 그런데 이 우열관계가 어떻게 분명한지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확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이럴 때 기억과 표현형이 동일한 확률이니까 3,0 곱하기 3,0일 때 대문자가 3개일 확률이죠. 이거는 2의 6승분의 6이 3이 되겠죠. 총 6개의 자리가 있고 n이 6, 그 다음에 대문자가 3개일 확률이니까 여기가 3. 얘를 계산을 해보면 16분의 5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가에 대한 형질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열관계는 이제 분명하다는 거 우리가 조건에서 찾았고, 그러면 아버지가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A가 나오거나 B가 나오겠죠. 우열관계가 분명하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가가 동일할 확률에다가 곱하기 16분의 5를 하니까 64분의 5다라는 거고, 이 말은 가에 대한 형질이 아빠와 동일할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넘겨서 계산하면. 자, 그러면 가에 대해서 이 4분의 1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쓰는 표를 그려서 여기는 아빠, 여기는 엄마. 그러면 여기 자손의 유전자형이 여기는 AB, 여기는 BB, 여기는 AD, 여기는 BD가 되죠. 근데 여기서 아빠가 나올 수 있는 건 A랑 B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D가 가장 우성이다라는 거죠. 근데 D가 안 나와야 이제 4분의 1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B가 우성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이 되니까 안 되는 거고, 얘만 나오거나 얘만 나와야 되는데 B가 우성이면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결국엔 A가 우성이고 그 다음에 B가 우성이 되면 B가 가장 열성이 되면 이거나 이거. 근데 어차피 4칸 중에 한 칸이 되니까 4분의 1이 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우열관계가 이렇게 될 거다 아니면 이렇게 될 거다 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의 가에 대한 표현형. 그러면 아빠는 A가 나올 거고 여기서 엄마는 D가 나오겠죠. 갖출 수가 없다. 자, 니은 볼게요. 자, 기억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가와 나에 대한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물어봤네요. 일단 가에 대해서는 A나 D를 물려봤겠죠. 생식세포가. 그 다음에 여기는 나에 대해서는 지금 독립이니까 2의 3승이 되겠죠. 총 대립 유전자가 3쌍, 이 중에서 하나씩을 선택할 거니까 2의 3승. 여기도 2의 3승이니까 2의 3승 곱하기 2가 되겠죠. A냐 B. 그래서 이건 2의 4승이니까 16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디귿을 한번 볼게요. 자, 유전자형이 이런 아버지, 그 다음에 이런 어머니가 있대. 그러면 아빠는 가는 이렇게 되고 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쓰는 대로 쓰면 3,1이고 그 다음에 엄마는 BD, 그리고 우리가 쓰는 대로 쓰면 0,0이네요. 자, 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최대 표현형 가지수를 구하래요. 아빠는 무조건 A를 주고 엄마는 B나 D를 주겠죠. A와 B가 만나면 A가 나타날 거고 이렇게 만나면 D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가에 대한 표현형은 총 2가지가 나오겠죠. A가 나오거나 D가 나오거나. 자, 그 다음에 이게 문제인데, 자, 나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계산하면 3,1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1, 2, 3이니까 3가지. 그러면 A와 나에 대해서 3가지. 그 다음에 D와 3가지. 그러면 3 곱하기 2에서 총 6가지다. 지그시 맞다? 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복대립에서 이 우열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이거 가인자에서 이형 접합이 아닐 때 태어나는 자손의 표현형 계산하는 거 확인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다 라고 돼 있고, 자, 가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고 했으니까 다인자. 자, 그런데 이 중 한 쌍은 7번, 나머지 쌍은 9번 염색체에 있다. 이 말은 한 쌍은 여기, 나머지 쌍은 다른 염색체 이렇게 있을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된 대립 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더라. 다인자의 특성 나타냈고, 그 다음에 다음 조건 보니까 대문자가 3인 남자, 그 다음에 2는 대문자 수가 4인 여자. 했더니 자손이 태어났는데 대문자가 6개래요. 그 다음에 2에서 생식세포에서 A, B, D를 모두 가질 생식세포가 나타날 확률이 2분의 1이다 라고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1과 2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최대 표현형 가지수, 그 다음에 대문자 수가 5일 때 확률을 구해야 되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보가 가장 많이 제시되어 있는 게 2니까 이 2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이 확률이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건 일단 우리가 세 쌍의 대립 유전자 중에서 두 쌍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생식세포가 이런 유전자형을 가질 확률이 2분의 1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고려 안 하고 여기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특정한 유전자를 가질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죠. 왜 4분의 1이냐면 이 둘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이 둘 중에서 하나, 그래서 4분의 1인데 이 확률이 2분의 1이 나왔대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확률이 2분의 1이 나왔다. 이 말은 두 상동 염색체 쌍 중에서 하나는 공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오나 확률이 똑같아서 여기 둘 중에 하나만 와서 확률이 2분의 1이 될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대문자 수가 4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여기서 2분의 1 나오면 첫 번째는 A와 B가 연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A 또는 B와 B가 연관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이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A, B가 연관이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가 BD가 돼야 대문자가 4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을 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도 가능하겠죠. 아니면 여기가 E형이고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이 셋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얘는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이 돼야 되죠. 똑같은 게 오려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얘랑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대문자를 이쪽에다가 옮기고 이렇게 D를 하면 얘랑 똑같은 거죠. 대문자 수는. 그럼 결국엔 2에서는 첫 번째 경우 얘 아니면 얘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1에서 가능한 조합은 모두 2번째로 모두 E형 접합이면 되겠죠. 자, 여기 D라고 한번 해볼게요. 대문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 하나씩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대문자가 되면 이 4개의 자리 중에 하나가 대문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자손이 대문자가 6개인 게 만들어져야 돼요. 여기서는 대문자가 하나만 있는 곳에서는 최대로 나올 수 있는 대문수가 2죠. 모두 동형접합일 때. 그러면 여기서 4가 나와야 돼요. 4가 나온다라는 거는 2,2가 있거나 다른 한쪽에 대문자 2, 반대쪽에 대문자 2가 있을 때가 가능하겠죠. 여기가 만약에 대문자가 1이면 여기서 5가 나와야 되는데 최대 4개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부 다 각각에 들어갈 다리가 총 4개인데 여기서 대문자 4개가 나올 가능성은 없고 그럼 여기가 2개가 있는 걸 찾으면 얘와 그다음에 얘가 되겠네요. 나머지는 조건이 안 맞아서 6개를 못 만들어요. 정리하면 1은 유전자형이 이렇게 되고 2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랑 얘에서는 대문자 수가 2개 아니면 1개죠. 그리고 얘와 얘는 지금 상인 연관이니까 우리식대로 그리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1, 2, 1이 되고 여기가 4개, 여기가 2개, 여기가 0개가 되죠. 자, 여기서 이게 왜 1인지 아시나요? 여기서는 대문자가 0 아니면 1이죠. 그리고 얘는 대문자가 무조건 하나죠. 그래서 여기도 양쪽에 더 있어 여기는 2가지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 이렇게 3개 더하고 얘를 이렇게 3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손의 표현형수를 구하면 여기가 4, 2, 0 여기가 2, 1 그러면 6, 4, 5, 3, 1 그래서 총 6가지라는 거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문자 수가 5일 때의 확률 얘와 얘 이렇게 만났을 때 그러면 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그리고 얘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죠. 얘를 곱하니까 8분의 1이더라. 그래서 니은은 8분의 1이 나와. 자, 보기를 볼게요. 3에서 A와 B는 모두 연번 염색체의 위치에 있다. 거 확인했고 기억은 6인 거 확인했고 니은 8분의 1이다 확인했고 답은 5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